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금과 은입니다. 이 두 금속이 지금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거든요. 오늘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어쩌면 조금 찜찜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금, 100% 진짜라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조잡한 가짜 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시장에 등장한 신종 하이테크 위조 기술, 바로 텅스텐 가짜 금이라는 건데요. 금이랑 밀도가 거의 똑같은 텅스텐을 안에 심으로 넣고 겉에는 두껍게 진짜 금을 싹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감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정교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가짜 금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떠오른 걸까요? 그 시작은 바로 최근 한국 금 시장에서 내려진 아주 논란이 많은 결정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이야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한국거래소 KRX에 금 시장이 처음 열렸습니다. 그동안 음지에서 거래되던 금을 양지로 끌어내고 부가가치세도 없애자는 좋은 취지였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된 거예요. 인기가 폭발하면서 오히려 국내의 실물금이 부족해지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래소가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국내 업체들하고만 거래하다가 나중엔 런던금시장연합회, 즉 LBMA라는 곳에 까다로운 인증을 통과한 해외 금도 들여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이 최근의 조치, 그러니까 LBMA 인증조차 없는 금까지 수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지금 업계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기술의 격차입니다. 왼쪽에 있는 시금석이나 시약 테스트 같은 건 많은 동네 금은방에서 아직도 쓰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텅스텐 가짜금을 잡아내려면 오른쪽에 있는 초음파 검사나 전기전도도 측정기 같은 최신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이 정책 변화가 몰고 올 결과는 어쩌면 뻔합니다. 이런 비싼 최신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금은방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조교원 전문가의 지적처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다치는 건 바로 이들이 될 겁니다. 근데 애초에 왜 이렇게까지 금이 부족해진 걸까요? 왜 이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전 세계 무대로 가봐야 합니다. 29,000톤. 이 숫자를 잠시만 기억해 주세요. 이게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딱 이 네 나라가 시장에서 사들인 금의 양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바로 다음을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이 그래프가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된 금이 약 3,100톤입니다. 그런데 브릭스 4개국이 10년간 사들인 양이 29,000톤이라는 건 사실상 전 세계가 거의 10년 동안 생산하는 금을 이 네 나라가 싹쓸이 해갔다는 뜻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게 그냥 금값이 오를 것 같아서 하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지정학적 전략, 바로 탈달러화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더 이상 미국 달러나 국채를 믿을 수 없으니 서방 금융 시스템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우리만의 안전자산을 쌓아두자는 거죠. 특히 2022년에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동결되는 걸 보고 다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달러만 믿고 있다가는 한순간에 훅 가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확 퍼진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브릭스 유닛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무역결제 통화를 만들자는 논의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 통화 가치의 40%를 실물 금으로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막 찍어내는 지금의 돈, 즉 신용화폐가 아니라 실물 자산에 뿌리를 둔 국제 통화를 만들어서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거죠. 자, 금이 이렇게 화폐 전쟁의 중심에 서 있다면 금의 사촌격인 은은 완전히 다른 전쟁터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산업, 그중에서도 첨단 기술의 수요가 이끄는 아주 치열한 위기의 한가운데 있죠.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가 은을 사용하는 속도가 새로 캐내는 속도를 압도적으로 앞질렀습니다. 그 결과 창고에 쌓아뒀던 재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죠. 간단히 말해서 쓰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훨씬 많아서 이제 비축분마저 거의 다 써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수요가 많으면 더 캐내면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 은은 그게 좀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 생산되는 은의 70% 이상이 사실 은을 캐려고 판 광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연이나 구리, 금을 캘 때 덤으로 나오는 부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구리 수요가 없으면 은 생산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이길래 이런 난리가 난 걸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쓰는 거의 모든 첨단 기술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은 지구상에서 전기와 열을 가장 잘 전달하는 금속이거든요. 바로 이 특성 때문에 태양광 패널, 전기차,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까지 은 없이는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소재인 셈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금과 은을 둘러싼 새로운 글로벌 구도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은 돈의 전쟁, 즉 새로운 세계 기축 통화 자리를 놓고 싸우는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고요. 반면에 은은 기술 전쟁, 즉 미래 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필수 전략 물자가 되었습니다. 금이 중앙은행들의 탈달러화 정책 때문에 움직인다면 은은 친환경 기술과 AI 혁명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전쟁터에서 각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금과 은을 그냥 반짝이는 원자재로 보지 않습니다. 홍익기 교수의 말처럼 이건 서방과 브릭스라는 두 거대 세력 간의 경쟁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 자산이라는 겁니다. 거대한 체스판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이 된 거죠.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금융과 산업이라는 지각판이 통째로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진정한 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미래의 부와 권력은 과연 어디에 기반을 두게 될까요?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달러일까요? 아니면 그 양이 한정된 금일까요?